사진인데요. 이거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제 시선에 더 강하게 남았던 건 천년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림톡 2026년 가장 화제의 전시이죠. 데미안 허스트 전을 다녀왔습니다. 진실은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 아시아 최초의 대규모 개인전입니다. 이러한 화려한 수식어도 있지만 조금 논란도 있었죠. 구미현대미술관이 약 3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전성기가 지난 상업적인 작가를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미술관의 역할이 맞느냐라는 비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미술사적으로도 충분히 유명한 서구 스타 작가를 왜 국립현대미술관이 대규모로 좀 다루느냐, 지나치게 흥행과 상업성에 기대는 전시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었고요. 또 동물 사체나 해골 같은 충격적인 이미지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허스트가 작품의 시작 마케팅이나 포르말데이드의 작품의 제작 연도, 표기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구미현대미술관은 바로 그런 오해와 논란까지 포함해서 데미안 허스트를 단순히 센세이셔널한 작가가 아니라 동시대의 죽음과 욕망, 믿음의 구조를 집요하게 파고든 작가로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핵심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논란이 이번 전시를 더 흥미롭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작품이 정말 공허한 쇼인지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는지 직접 전시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보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1965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나서요. 이제 대학교 재학 시절에 프리즈라는 전시를 직접 기획하면서 런던 미술계를 뒤흔든 YBA,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의 주역인데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좀 영한시를 드나들면서 시신을 관찰할 정도로 죽음이라는 주제에 집착해 왔습니다. 그의 방식이 예술과 외설, 창의성과 엽기 사이를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에 한 명입니다. 본 전시는 크게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질문에는 의심이 따른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미안 허스트가 자기 언어를 만들기 시작하던 젊은 시절, 즉 20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 가장 먼저 강하게 들어왔던 작품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의 머리와 함께인데요. 사진인데요. 이거 약간 소름 돋더라고요. 데미안 허스트가 16살 때 영안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잘 보면 장난기 있는 표정이 있지만 실제 데미안 허스트는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미 죽음이라는 주제가 데미안 허스트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인데요. 이게 실제로 미생물 연구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이곳에 들어가게 됐고 또 이런 사진을 찍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섹션에서는요, 콜라주 작업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콜라주 작업도 이제 초기 또 작업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실 때 무료로 해서 QR코드로 해서 또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설명을 들으시면 풍성할 것 같고요. 이 섹션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스핀 페인팅 연작에 포함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회전하는 캠퍼스 위에 물감을 부어서 제작하는데요. 회전이 지속되는 동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멈추는 순간에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고착된다는 점을 삶과 죽음, 아름다움 이런 것들로 작업했다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또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 이 작품도 재밌더라고요. 헤어드라이기 바람으로 탁구공을 떠있게 만든 작업인데 제목이 말해주듯이 결국 모든 것은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아주 가볍고 장난스럽게도 보여줍니다. 또 여기 보시면 공이 아까 그 헤어드라이기와 같은 형식으로 띄어져 있어요. 그 아래는 칼들이 굉장히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좀 웃음도 났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위트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공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섹션은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입니다. 여기에 데미안 허스트의 또 상어, 포르말데이드에 들어가 있는 상어 작품이 있게 되는데요.
허스트의 대표작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죽음이라는 주제가 훨씬 직접적이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마 이 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작품이 바로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일 텐데요. 포르말디히드 수조 안에 상어는 사진으로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익숙한 작품인데 막상 눈앞에 있으면 굉장히 죽음이 너무나 분명한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상태가 묘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삥 둘러서 보시면 또 그 가운데 관람객들이 비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상어가 죽어 있지만 관람객의 모습,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치면서 저는 되게 삶과 죽음에 대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보실 때 삥 둘러서 좀 여러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시선에 더 강하게 남았던 건 천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생명의 순환, 부패, 시간의 흐름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압축해서 보여주는데요. 여기 하얀 부분 보시면 구더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리가 계속 태어나고 있고요. 이제 왼쪽에 이제 유리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통과하게 돼서 이제 이 파리들이 본인들의 먹이인 머리가 잘린 소를 이제 조금 먹게 되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눈에도 붙어 있고 털에도 붙어 있고 또 뒤쪽에 잘려 있는 부분도 붙어 있는데 파리가 이제 위로 상승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순환이라는 거 관련돼서 허스트의 포인트는 단순히 충격을 주는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 외면하던 생명의 조건, 태어나고 사라지고 다시 이어지는 순환을 좀 미술관 안으로 끌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세 번째 섹션의 제목은 침묵의 자치인데요. 개인적으로 또 이 공간 흥미로웠습니다. 카톨릭 가정에서 성장한 데미안 허스트가 좀 인간의 믿음을 구성하는 체계에 조금 꾸준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종교가 누렸던 권위를 현대 의학과 자본이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아 캐비넷과 약장 연작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의학에 대한 맹신 그리고 그곳에 깔린 욕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해골들이 있어요. 제목이 그래 그런데 내 진짜 기분은 어때? 라는 이 작품과 또 희생제물이라고 해서 이제 데미안 허스트가 깔끔하게 정제되고 깔끔한 외관, 규칙적이고 정돈된 진열 방식으로 두고 있어서 이 소름 돋게 나열된 것에 대해서 조금 데미안 허스트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최근에 데미안 허스트가 회화 쪽 변화도 좀 흥미로운데요. 진짜 꽃 같은 작품에서는 벚꽃의 만개와 소멸이 동시에 좀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미술관에 따르면 이 꽃이 허스트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이전의 상어나 약장처럼 직설적이지는 않는데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꽃도 피고 바로 지기 때문입니다. 이 섹션의 중심에는 신의 사랑을 위하여가 있습니다. 18세기 인간의 두개골을 본떠서 만든 백금 해골에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작품인데요. 허스트의 대표작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면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진짜 아름답거든요. 삥 둘러서 보시면 그 반짝거림에 이렇게 넋을 잃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편안하진 않습니다. 너무 화려해서 오히려 죽음을 더 또렷하게 좀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또 죽음마저 굉장히 럭셔리하게 포장하려는 좀 자본의 어떤 언어, 그리고 그 끝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허스트의 세계를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주는 좀 그런 오브제처럼 저는 느끼기도 했어요. 좀 눈부신데 굉장히 서늘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신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을 묵상하며 같은 나비 작업과 성 바르톨로메오의 극심한 고통 조각도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나비는 멀리서 보면 황홀할 정도로 되게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면 생명에 대한 좀 잔혹함이 동시에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성 바르톨로메오의 조각은 종교적 이미지와 해부학적 시선을 좀 겹쳐놨는데요. 신성함과 육체의 고통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1998년 런던에 약국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었는데요. 이 레스토랑은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가 실제 약국과 흡사해서 방문객들이 혼란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3년에 문을 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여러 가지 작품과 집기들은 또 2004년에 소더비 경매에 출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간 약국 레스토랑의 미학을 전시장에 좀 재현했어요. 그래서 유리 진열장에는 의약품 상자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요. 위로는 4가지 원소를 상징하는 약병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나오시면 신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반쯤 해부된 듯한 유니콘 형상의 조각인데요. 허스트가 우리가 환상이라고 믿는 것조차 결국 육체와 죽음의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쪽 면은 유니콘이고요. 한쪽 면은 해부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의 마지막은요. MMCA 스튜디오에 재현된 작가의 런던 작업실입니다. 이 공간은 완성된 대표작보다 저는 오히려 더 되게 솔직하게 저한테 다가와서 되게 좋았던 공간이었어요. 데미안 허스트가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업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와서 붓과 페인트, 작업복, 쇼파, 그리고 미공개 리버 페인팅까지 보여주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좀 쇼맨 허스트 뒤에 실제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수정하고 붙들고 있는 좀 한 사람의 시간을 제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덕분에 전시가 단순히 히트작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어가지고 전 좀 그 부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전시는요, 제가 좀 마무리를 해보면 이 전시는 데미안 허스트를 좋아하시든지 싫어하시든지 한번은 직접 보고 판단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데미안 허스트는 여전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여전히 과하고 여전히 상업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작가인데 그런데 동시에 그 불편함 자체가 저는 좀 삶을 좀 돌아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얼마나 외면하고 사는지 또 과학과 약, 자본과 이미지, 심지어 아름다움까지 얼마나 쉽게 믿어버리는지 허스트가 좀 되게 노골적으로 그걸 들춰낸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국현미 전시가 논란 많은 스타 작가 전에 머무르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조금 또 왜 이런 작가를 다시 호출했는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 저는 충격적인 전시가 아니라 충격을 이용해서 좀 인간의 불안과 욕망을 좀 끝까지 보게 만드는 전시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가 왜 그렇게 오랜 논쟁의 중심에 있었는지도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시 이렇게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데미안 허스트 전에 약 한 50여 점의 작품을 보시기에는 이런 기회가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시 꼭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만 2026년도에 가장 화제에 놓인 데미안 허스트 전시를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시에서 만나요. 그림톡